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는 생활 속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국내 한 성형외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성형수술을 고민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수술 후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마스크로 수술 부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어떤 성형수술을 선호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성형수술하면 그 이력을 감출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외모 열등감을 치유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형을 고려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아졌고 그리고 왜 요즘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8월 초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형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31.9%가 코로나19 이후 성형수술 혹은 시술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수술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회 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성형수술 좀 많이 받습니까? 특히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뿌띠 성형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필러나 보톡스 미용 시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가 쉬운 것을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따라 그 시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뿌띠 시술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뿌띠 시술 건수는 2000년 시술 건수에 비해 8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필러나 보톡스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간단한 데다가 일상으로 복귀가 또 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생애 첫 미용 시술로 필러나 보톡스 많이들 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둘 중에서 먼저 보톡스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변 보면요, 보톡스 시술 받는 분들이 여성뿐만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가 지난해 보톡스 시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생애 첫 미용 시술로 보톡스를 꼽았습니다. 보톡스는 흔히 주름 제거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원리로 이게 주름이 간단하게 또 제거가 되는 겁니까? 보톡스는 근육 수축 억제 작용을 하는 보툴린 톡신을 정제한 것으로 그 보톡스 시술 시 운동신경 말단에 작용해 근육의 움직임을 차단, 주름 완화 효과 또는 턱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 등의 축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안면 경련, 뇌성마비 등 근육 및 신경질환 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용 목적은 물론이고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군요. 근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영구적이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정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응답자의 59.2%는 2년 이상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시술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 꾸준히 시술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1.4%에 달했습니다. 보톡스 시술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6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보톡스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90%는 9개월 이내 주기로 반복적인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대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이대에서 이 보톡스에 관심이 좀 많습니까? 네. 특히 젊은 층의 보톡스 시술 빈도 및 용량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의 70.3%가 6개월 이내 주기로 보톡스를 반복적으로 시술받고 있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부위는 사각턱이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제 40대, 50대 연령대는 주름 제거 목적의 저용량의 사용되는 보톡스를 주로 시술받는 것에 비해서 20대는 평균 50유닛 이상 사용되는 사각턱 및 승모근, 종아리 부위의 고용량 사용 보톡스 시술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사실 보톡스가 주름 제거 목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40대 이후 혹은 중장년층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교적 주름이 적은 20대에서
빈도도 그렇고 용량도 사용 용량도 좀 많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톡스만큼이나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 필러는 어떤지 또 보겠습니다. 필러는 어떤 원리로 하는 시술입니까? 필러는 개선하고자 하는 부위에 히알루로산이라는 이제 유기 물질을 주입해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입니다. 주입하는 용량이나 사용하는 제품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보형물을 삽입해야 하는 수술 대신 선택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시술 방법은 어떤가요? 보톡스만큼 사실 간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필러 시술은 주사를 통한 시술로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고 별도의 입원이나 실밥 제거 등이 필요 없고 또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코에 시술을 할 경우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휘어진 코나 매부리 코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턱끝을 살려 더욱 또렷한 얼굴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 밑에 애교살을 만들거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등 그런 세밀한 시술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톡스나 필러가 그러니까 시술 방법이라든지 회복 기간은 비슷한데 원리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고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보톡스와 필러 모두 주사를 통해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같습니다. 주름 완화, 노안 개선, 미적 효과 등 그 효능 또한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 근육 기능을 수축 및 감퇴시키는 원리이고 필러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을 주입해서 볼륨을 채워넣는 원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는 펴주고 네. 필러는 채워주는 그 원리의 차이라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뿌띠 성형의 인기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보톡스 부작용부터 볼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톡스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내성에 관한 것입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보톡스 안에 함유된 단백질 때문인데요.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독소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비활성 단백질이 첨가되는데 이 단백질에 대해 항체가 발생하는 면역 반응에 의해 내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성. 네. 네. 그러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요 약물 주사를 환자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조심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보톡스 내성과 관련된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성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고용량과 짧은 치료 간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에 500유닛 이상의 과용량을 맞으면 저항과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승모근이나 종아리 근육 축소를 위해 한 번에 고용량을 주사하게 될 시 복합 단백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최소 유효 용량을 주사하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치료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적정 양과 적당한 간격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비록 시술은 의사가 하더라도 이런 주의사항은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환자까지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성이 생길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또 조심을 하실 것 같아요. 내성이 생기면 뭐가 위험한 겁니까? 보톡스는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도 사용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질환 치료 시 이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회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의료계에는 보톡스 시술을 30대 이후에 맞아야 내성이 덜 생긴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대부터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많아서 내성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꼭 치료받아야 할 질환을 고칠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성 외의 보톡스 대표적인 부작용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인 만큼 욕심을 부려 과도한 양을 주입하거나 엉뚱한 곳에 주사를 놓으면 다른 근육까지 마비돼 안면 마비나 발음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간이나 턱 등에 이제 잘못 맞으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일명 그 사무라이 눈썹이 되기도 하고요. 또 표정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뿌띠 성형으로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거면 예뻐지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안면 마비에 발음 장애까지 되려 이제 엉뚱한 고통을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병증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딘지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톡스를 가장 많이 맞는 부위에 이렇게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보톡스 시술로 합병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마와 미간 부위입니다. 학회가 보톡스 시술하는 의사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들이 꼽은 보톡스 합병증 빈발 부위는 이마와 미간 등 눈썹이 상한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눈썹 아래에서 코끝에서 턱끝, 그리고 어깨, 승모근, 종아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필러 부작용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코에 필러를 맞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 하다가 실명이 됐다라는 글이 인터넷을 한창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만큼 필러의 어떤 부작용이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필러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필러의 부작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필러 부작용 상담 건수는 2013년 238건에서 2014년 286건, 2015년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러는 어떤 부작용이 가장 많습니까? 필러의 가장 큰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명과 피부 괴사입니다. 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은 둘 다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은 코 필러를 콧대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에서 바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콧대에 필러를 넣는 경우 잘못 넣으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실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필러 시술 후에 실명이 되는 게 눈 주위에 필러를 맞아서가 아니군요. 말씀하신 뭐 그런 원리로 인해서 코 주변에 맞은 필러의 부작용으로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많은 환자들이 애교살이나 눈밑 필러를 많이 맞았을 때 눈으로 들어가서 실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네. 쉬운데요. 사실 애교 필러나 눈밑 필러는 코 필러나 미간 필러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지, 유착이 있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시술하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작용을 처음 겪어본 분들은 이게 부작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부작용임을 알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필러 부작용의 전조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프고 하얗게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술 부위에 노란 고름, 발진, 농포 등이 관찰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이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줄고 72시간 내에는 병원을 찾아야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시야가 흐릿해졌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톡스는 그냥 주사제이지만 필러는 이물질입니다. 문경철 고려대 구려병원 성형외과 교수에 따르면 필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후 흡수되긴 하지만 얼굴에 피지 분비가 과한 사람들은 균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시술을 하지 않아도 피지낭종에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여름에는 필러 시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술을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3에서 7일간 필러 맞은 자리를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행동을 삼가고 더불어 그런 뜨거운 온도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우나나 찜질방 등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티 안 나게 맞고 티나게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찾는다는 뿌띠 성형, 비교적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내가 받는 이 시술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용량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디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